이제 드디어 든든한 식사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경림 씨가 냉장고에서 꺼낸 것은 각종 채소들. 다이어트를 위해 요즘은 당근과 오이, 양배추 같은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먹으면 체중을 좀 줄일 수 있을까요? 그래도 맛있는 거 드시고 싶지 않으세요? 맛있는 거 먹고 싶죠. 당연히 야채를 썰다가도 쌀이 먹고 싶고 야채를 썰다가도 그냥 다 이것저것 먹고 싶은데 근데 그게 제 맘대로 되지 않잖아요. 이번만큼은 살을 빼고야 말리라 굳게 결심했습니다. 첫 끼니는 생채소와 달걀 후라이. 식단에 신경을 쓰시는데 탄수화물을 아예 안 드시는 모양이에요. 하지만 이런 식단 조절도 그동안 이미 셀 수 없이 많이 시도해봤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양약도 해보고 한방 그걸로도 해보고 진짜 악착같이 진짜 이를 악물고 정말 먹고 싶지만 한 이틀에서 3일 정도는 진짜 물만 먹었어요. 그래서 50kg까지도 뺐었는데 두세 배로 찌더라고요. 요요가 장난 아니에요. 반복된 다이어트와 끝없이 이어진 요요 현상. 체중은 고무줄처럼 줄었다 늘었다를 반복했습니다. 와, 요요가 아주 심하게 온 경우입니다. 이게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살 빠지면 그게 한 2달 가요. 제가 열심히 운동을 하고 하지만 계속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정말 막막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네, 몸무게가 40kg대의 마른 체형이었던 분이셨는데 거의 90kg 가까이 체중이 늘었습니다. 10년 새에 체중이 2배 가까이 불어난 거 아니에요? 네, 허리둘레는 복부 비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데요. 백경림 씨의 허리둘레는 현재 112cm, 44인치로 복부 비만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허리둘레가 110cm 이상인 남성은 90cm 이하인 남성에 비해 사망률이 52% 더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허리둘레가 95cm 이상인 여성은 70cm 미만인 여성에 비하여 사망 위험이 80%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허리둘레가 5cm 증가할 때마다 남성의 사망률은 7%, 여성의 사망률은 9% 증가한다고 하는군요. 이야. 근데 사실 이 백경림 씨가 체중 감량을 위해서 노력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식단 조절도 충분히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영상에서 보면 정말 탄수화물 식품을 거의 섭취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탄수화물을 이렇게 먹지 않는데 살이 빠져야 하는 게 맞잖아요. 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죠. 이 탄수화물 절식에 맹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탄수화물은 필수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먹어야만 하는 영양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 충분히 섭취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많은 양의 탄수화물이 들어오게 되면 몸에서는 앞으로 또 부족할 상황에 대비를 하여 지방의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럼 다이어트를 한다고 탄수화물을 끊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잘 섭취를 하고 또 잘 배출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네요. 근데 그렇다면 요요 현상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지는데 이것은 또 뭐가 잘못돼서 그런 건지? 저는 그 요요 현상이 의지의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살이 좀 빠졌다고 만족하고 방심을 하게 돼서 다시 먹고 싶은 거를 맘대로 먹다 보니까 다시 좀 찌게 되는 것 같아요. 하던 운동도 또 안 하고 방심하게 되고. 네,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요요 현상이 개인의 의지가 부족해서라고는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은 과거에 비만했던 때를 기억하려고 하는 비만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요. 비만 기억. 네, 이 비만 기억 때문에 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요요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살을 빼려는 의지를 갖고 덜 먹고 많이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이 비만 기억이 방해를 하는 거죠. 살이 쪄서 비만했던 기억을 잊지 못하고 그때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게 너무 충격적인데요.
요요 현상이 반복되면 근육 손실의 위험이 더 크고요. 네. 또 당뇨 같은 대사질환의 위험도 높아지고 노화도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체중 감량을 할 때는 요요를 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말이죠. 먼저 반복적인 그 요요 현상을 겪어온 백경림 씨의 지금의 건강 상태는 어떤지 확인한 뒤에 또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배달 음식 같은데요, 딱 보기에? 묵직한 배달 음식 봉지를 들고 들어오며 한껏 신이 난 경림 씨. 족발 먹자. 족발이 왔어요. 오늘 제 치팅데이예요. 저 진짜 일주일 동안 꾹 참고 채소 열심히 먹었거든요. 하루쯤 맛있는 거 먹어줘야 돼요. 자, 이제 먹자. 우리 애기 뭐 줄까? 그런데 족발과 함께 온 막국수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이거까지 막국수까지 이렇게 넣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막국수는 이렇게 족발에다 올려가지고 이렇게 샥샥샥 해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탄수화물이랑 그냥 패스할게요. 살이 찌니까. 비록 최애의 막국수는 포기했지만 쫄깃한 족발을 입에 넣는 것만으로도 행복 충전 완료? 이거는 단백질이야. 이때까지 본 모습 중 가장 생기가 넘치시는 그쵸? 표정이시네요. 표정이 아주 그냥 환해지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배를 문지르는 경림 씨. 왜 또 표정이? 속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은데요? 어딘가 탈이라도 난 걸까요? 저 잠깐만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돼요?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신호를 받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괜찮으신 건가요? 죄송해요. 제가 가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어서 너무 오랜만에 기름진 걸 먹어서 속이 니글니글 했나 봐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요? 네. 식사를 하다가도 이렇게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프고 변비가 심할 때도 있고 검사 받아보니까 대장 내 염증 수치가 높게 나오더라고요. 고도 비만 상태가 지속되며 치명적인 진단도 받았다는데요. 이게 제약이에요. 이건 무슨 약이에요? 이건 뇌혈관 때문에 먹는 거예요. 뇌혈관이 파열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모르고 있었는데 지난 12월에 검사 받고 알게 됐어요. 위험한 거 아닌가요? 뇌혈관 파열은 상당히 위험한데 반복되는 요요 현상에 체중이 늘면서 몸에 이상 증세를 느꼈다는 경림 씨. 몸속 지방은 혈관에 심각한 손상까지 일으켰습니다. 제가 좀 어지럽고 메스껍고 이게 걷다가 휘청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CT를 한번 찍었는데 뭐 아무 일 있겠나 싶어서 이제 들어갔는데 교수님께서 말을 한참을 안 하시는 거예요. 다시 보고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이게 내 혈관이 흡착된 상황 그리고 찢어진. 검사 결과 심장과 뇌를 잇는 경동맥이 막혀 파열이 생긴 상태.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 같은 상태라고 합니다. 어휴,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보지혈증? 그런 거 약 계속 먹어야 된다. 그리고 기억도 자꾸 잃어갈 거다. 경림 씨에게 비만은 더 이상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의 상태를 확실히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보았는데요. 체질량 지수가 38이 넘고 체지방률이 53.2%로 온몸의 절반 이상이 지방인 상태. 내장지방 단면적도 정상 범위를 훨씬 벗어났고 혈중 중성지방 수치도 높습니다.
숫자로 듣는 몸 상태는 더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체중이 89.5kg고 골격근량이 23.2kg예요. 네. 지금 보시면 체지방량에 비해서 골격근량이 굉장히 적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대로 계속 체중이 많아지고 특히 지금 복부 비만이 심하시잖아요. 네, 네, 네. 복부 비만이 심하시면 심근경색 포함해서 심혈관 질환에 많이 취약해지실 수 있어요.